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2월 10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살짝 좀 풀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명을 바꿨더니, 얼굴이 뽀얗게 나오네요. 근데 좀 목살이 너무 잡혀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명 바꿨더니 좀 환한 얼굴로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투자를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 마감한 내용들과 함께 오늘 시장의 동향들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지금 미국 증시가 다시 한 단계 돌아서는 모습들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저항선 쪽으로 영차 하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쁘진 않고요. 근데 요 과정들이 한번 밑으로 갔다가 돌아설 때 변동성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요런 자리 쪽에서. 그래서 일단 23,000 안쪽으로 돌아섰다. 다행이다. 안쪽으로는 보고 있는데, 그냥 끝나고 이 상황에서 그래, 우리가 그냥 V자로 쭉 가느냐? 이건 아직 모르겠고요. 또 이제 변동성이 살짝 더 살아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23,000, 23,200 요 정도 중심을 계속 잘 지켜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나머지도 볼까요? 다우지수는 먼저 올랐기 때문에 약간 살짝 고민하고 있고, S&P 500도 박스권 돌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후속, 그러니까 지진 잘했습니다. S&P 500도. 그렇기 때문에 다음 변화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일본이 어제 강했던 모습들이죠. 지금 장중에는 뭐 거의 5% 가까이 올랐던가?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신고가를 딱 돌파를 하면서 안 빠지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안 빠지면서, 그래, 선거 결과 나오면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일본이 뭉친다라는 쪽들을 보여주게 되면, 뭉친다기보다 그거죠. 야, 그래도 중요한 선거하는데 자민당이 거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타카이치 수정리가 지금, 거의 아이돌급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쪽들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런 걸 좀 목말라 했던 일본의 모습들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 한쪽으로 몰린다라는 한쪽으로 중심을 잡는다라는 쪽에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항상 연정하거나 이제 그런 쪽들이 좀 컸었는데, 이번에 일본 분위기는 조금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돈 계속 풀 거고, 거기다 나왔던 이제 지난번에 종합 경제 대책 플러스 3대 정책들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방위비, 그러니까 그 자위대를 좀 끌어올려서 방위비, 예전에 이게 많이 느껴본 게 예전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이거와 거의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방위 쪽들을 좀 보강시키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쪽 원자력 끌어올리겠다. 조선 쪽들 끌어올리겠다. 이런 쪽들의 내용들이 있는데, 돈이 200조가 들어갑니다. 거의. 이런 쪽들로 보게 되면 돈을 풀겠다. 국채 발행하겠다. 라는 쪽들이다 보니까 이런 쪽들이 일본에 대한 흐름들, 그러면 당연히 금리는 올라가겠죠. 국채를 또 발행이 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어떻게 될지 요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장기금리 좀 보셔야겠죠. 일본도. 근데 그런 쪽에서 분위기가 좀 바뀌어 있다. 그런 쪽들이 일단 주식시장엔 호재로 인정을 하고 보네요. 근데 어제 강했으니까 오늘 또 강한다? 아직 모르겠어요.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국도 턴하기 시작하면서 모습들 나쁘지 않고, 그리고 또 대만은 당연히 또 대만도 약간 변동폭 키웠지만은 중간에 쌍바닥 만들고 좀 턴하고 있다. 나쁘진 않은 모습들이네요. 일본,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이 어제 다 뜨거웠네요. 그런 모습들로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미국 시장이 안정을 갖춰주고 나머지 아시아 시장을 계속 끌어가는지, 이것도 좀 숙제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에 띄는 게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매크로 지표를 봤었을 때 달러가 약세로 가기 시작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항상 이제 다른 시장들이죠. 미국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들이 연장이 되지 않나 라는 쪽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환율도 그러니까 달러가 약하다 보니까 워낙 강세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엔화가 그 다음엔 쭉 약세로 가다가 선거 결과 나오던 약간 차익 매물, 약간 좀 이벤트 소멸로 인해서 엔화가 좀 살짝 강세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쪽의 변화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더 이상 가상화폐 장중에는 또 어제 미국장 시작 전에는 2%, 3%좀 빠지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어느 정도 한번 좀 휘몰아쳤던 건 끝냈고,
한 번 더 레버를 판다.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변화는 좀 나오겠지만 일단 안정의 무게를 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10년물도 일단 관망세가 좀 짙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4.2대입니다. 그런 것 같고 유가도 반등하면서 여전히 지금 분위기는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 가지 마라. 미국이 약간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자국에 뭐 이란 좀 있는 또 소개령 그러니까 약간 좀 대피해라 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전히 뭔가 좀 불안하다 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마 쉽게 미국과 이란은 격돌은 못할 것 같습니다. 느낌상으로는. 왜냐면 이란을 건드리게 되면 이란 주변에 있는 중동의 그 하나의 맹주이기 때문에 쉽게는 못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계속 또 협상을 좀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 이제 그걸 봐야 될 것 같고 그쪽에서 아직까지는 경계감이 좀 크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다시 원자재는 상승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금 또 올라가고요. 구리 또, 그러니까 은 또 폭등하고, 거의 뭐, 쉬는 건 매수 기회. 그러면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네요. 보니까 금은이 이번에, 그거 있죠. 예전에, 일본도 와타나베 부인,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그때 그거는 뭐, 일단, 환율과 관련된 쪽의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금은, 이런 쪽의 귀금속의 강세가, 중국의 여사님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중국이 그러니까 개인들로 보게 되면 돈이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약간 좀 코로나19 때 나왔던 현상 때문에 중국 개인들은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또 그냥 가정에 보관하는 경향들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나온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저장 수단이 좀 필요하겠다는 쪽에서 금에 대한 그리고 또 정부도 약간 좀 자극을 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그들이 끌어간 경향들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워낙 금은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좋아하는 귀금속이지 않습니까? 또 이제 이거 목걸이 또 팔에 그리고 또 귀에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도 좀 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추세는 타고 있는데 과열된 부분은 계속 또 경계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일단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자산 쪽에서 가상화폐 좀 안정됐고 다시 또 이제 원자재 쪽 턴하려고 하는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광풍 약간 좀 큰 폭의 변화는 지나갔다라는 쪽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변화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기술주 쪽에서 변화가 나왔습니다. 기술주 쪽에서 일단 오라클과 오픈 AI가 좀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오픈 AI는 일단 성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중립에서 매수로 바꿨고 우리 챗GPT 5.3 코덱스는 이거 삼성자산운용 삼성증권 사요? 이런 느낌인데 저건 전혀 상관없이 이름입니다. 이쪽들이 일주일에 50% 증가했고 거의 미친 듯한 수준. 네. 예, 이거 뭐 일단 우리 샘 올트만 선생님은 아시죠? 지금 이제 마케터로 변신했기 때문에 이게 좀 세집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있고 뭐 그래서 결국은 챗GPT 성장률이 다시 10% 넘어섰다라고 해서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현금 400억 달러 보유하고 있다. 분기 1000억 달러씩 증액될 것이다. 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너네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 괜찮아. 우리 지금 보여주는 거 봐. 이것도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오픈 AI에 대한 자신감들이 일단 돌아섰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이 회사채 발행을 하는데 수요가 몰렸다라는 점들도 긍정적인 거죠. 200억 100년물 회사채. 와, 내가 사고 거의 그냥 상속해야겠네요. 네, 이런 쪽에서 200억 조달하는데 1000억 달러가 몰렸다. 5배가 몰렸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라클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좀 기대감 높다라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조금 약간 시장이 좀 센티가 좀 약해지게 되면 잠깐만 저것도 채권 저렇게 많이 발행했는데 괜찮아? 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항상 걱정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똑같은 뉴스로 예전에 오라클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똑같은 뉴스로 지금 또 기대감이 높아진다. 쪽들도 일단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들 너무 많이 흔들렸잖아. 라고 하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다 강한 모습들로 이어졌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걱정했다가 아니야 너희들 왜 그래? 그러면 또 올라오고 또 주가가 쭉 올라오게 되면 잠깐만 근데 말이지 이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가의 수준에 따라서 이 시장의 시각들이 좀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쭉 빠지게 되면은 긍정적인 시각들이 나오고 다시 올라와서 또 목에 찬다 그러면은 잠깐만 우리 이래도 돼? 라는 쪽들이 나오고 있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면 AI 관련된 쪽에서 누구는가 이번에 KPX 투자 나오는 거 보게 되면 다들 깜짝 놀랐죠. 야, 이 정도로 하는구나. 진심이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주가가 어떻게 됐든 간에 AI 관련된 이제 빅테크들은 열심히 투자를 하고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패권 경쟁을 합니다. 그 중간중간에서 저희는 버블인가 아닌가 의심하게 되고 너희들 돈 버니 못 버니 이런 거 하고 있고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니 이런 거 하고 있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본다고 봐야겠죠. 결국엔 지나고 나게 되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걱정했을 때가 그냥 조용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하더라도 조용히 늘리는 게 맞는데 또 지나고 나게 되면 이런 거죠. 아니면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미국 시장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관련된 거 그냥 기다리면 되겠죠. 기다리면 또 다시 한번 또 어느 정도까지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핵심은 그래도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하드웨어 쪽은 일단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은 어차피 누가 승자를 잡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은 누가 승자를 잡건 간에 꾸준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밀리게 되면 계속 또 기회가 맞지 않나. 그래서 시스템 쪽에서는 엔비디아고 그리고 또 메모리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들이 가장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거기를 또 계속 그냥 잘 공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쪽도 그래도 나는 얘는 또 가장 강력한 모델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 뭐 보시게 되면은 그거죠. 잘 아시는 구글이나 알파벳 이런 쪽들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건 뭐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근데 주가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밸류는 높아졌어요. 구글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파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흔들리게 되면 보자 라는 쪽들로 보시되 일단은 하드웨어 쪽은 이상이 없다 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런들 보고 그러니까 또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들 증권사들은 그러니까 글로벌 IB들은 너무 많이 빠졌다 라는 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기술 혁신 국면 쪽에서 세일즈포스, 쇼피파이 그러니까 약간 그 기업 단에서 B2B 쪽에서 하나 B2C 쪽에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관심 있는 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것 같고 하지만 요즘 분위기는 이 친구들 GS 형님들 GS 슈퍼 아니고요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 GS 형님들은 되게 부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지난주 후반부터. 그래서 CTA 펀드 얘기를 하면서 CTA 펀드는 다 아시죠? 이거 빅스 지수에 따라서 연동돼서 있는 주식 팔거나 아니면 공매도 하거나 이런 쪽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펀드들이 이번 하락도 주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빅스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또 한 20대 이상으로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 330억 달러 또 매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 쪽에서 골드만삭스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거기다가 또 원자재 쪽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공매도 쳤나요? 이 형님들 그냥 열심히 공매도 치고 주가 올라오니까 불안해서 또 이거 막 털 수도 있는 그런 거 비일비재하죠. 글로벌 IB들은 내 포지션에 따라서 목소리가 바뀔 수 있다 이거는. 그리고 또 유가 관련된 선물 열심히 사놓고 그때 당시에 유가 100달러 간다 막 이거 하고 유명하십니다. 근데 뭐 다들 그렇죠. 뭐 근데 그게 미국은 위법이나 아니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 또 갖다 자료도 뭐 다 자기 포지션에 맞게 얘기를 해버려요. 저희는 그런가 싶죠. 중심은 잘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은 지금 요런 관점 쪽에서 또 경고하는 거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또 보니까 소프트웨어 주식들 공매도 늘어난 것들 누가 그랬을까요? 본인이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쪽들도 의견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이제 일본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금리 올라간다 얘기는 나오고 있고 중국 얘기가 좀 나옵니다. 미국 국채 매입을 제한을 권고하고 있고 국채 많이 보유한 곳은 축소하라. 중국이 이제 미국채를 그러니까 이제 안 사기 시작한 지 좀 됐고요. 그리고 또 갖고 있는 국채 보유한 것에 대해서 압박하는 모습들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매도가 커지게 되고 금리는 또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중국이 슬슬 또 이런 변화를 가져가고 있고 자꾸 그러면서 자기는 기축통화에 대한 욕심들이 커지는 거죠. 위안화 기축통화에 대한 욕심들 커지고 뭐 이런 쪽에서 약간 미국과 이제 대체할 수
대체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좀 많이 커지고 있다.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보니까 또 고용지표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고용지표들이 미리 먼저 받아봤대요. 백악관은 하루 정도 일찍 받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둔해진 지표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애써 캐비넷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 지금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고용지표가 안 좋은 건 현실이다. 근데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효율화된 AI가 효율성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는 큰 영향 없다. 라는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오히려 금리 인하로 끌어내야 된다.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가 안 맞는 내용들이 있어요. 안 맞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미국 백악관의 또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이구나. 라는 쪽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기대 인플레가 6개월 내 최저치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분위기는 나오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일단 물가 봐야죠. 이번 주에 나오는 물가, 고용 이쪽들이 큰 영향이 없는, 고용은 좀 위축될 것 같긴 해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고용 위축이 아이고 됐고 이제 금리 인하할 수 있겠어 라는 쪽으로 나가게 될 수 있을지도 또 보셔야겠죠. 그런 것들의 시각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셨고요. 또 종목들 보게 되면 노브노디스크가 힘센 허스인가? 예, 그쪽 관련된 쪽에서 시밀러,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 쪽을 출시한다고 하다가 이거 승인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브노디스크 급등 힘센 허스 이거 또 쭉 밀리고 이거 약간 좀 차별화됐죠. 힘센 허스죠 이거. 네, 이런 쪽들. 그래서 복제약 못 나온다라고 하다 보니까 다시 노브노디스크가 힘을 받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약했어요. 그래서 HBM4에 대해서 마이크론은 이번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다 보니까 좀 약한 모습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뭐 LPDDR5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수익성이 좋은 건데 라고 하다 보니까 여전히 목표는 $450까지 상향하고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 분위기는 UBS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거 대부분 보니까 $400에서 $450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올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국내 쪽으로 가보게 되면 야간 선물이 0.6%, 그러니까 즉 30포인트, 그러니까 약간 한국 쪽도 이제 미국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다시 반등권으로 보여지곤 하는데, 한번 볼까요? 근데 국내 지금 그렇게 되면은 0.6%, 그러면은 5,300 한 40 정도 시작해서 이번에 상승이 지난번 고점대를 빵 뚫고 돌아설 수 있겠느냐? 요게 딱 이제 관건인 거죠. 만약에 요게 좀 어렵고 멈춰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박스권입니다. 저희도 4,900, 5,300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기준은 볼까요? 그러면은 약 한 400포인트 0.8%? 0.8% 박스권. 예. 명시로 8% 박스권 안쪽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로 마무리질 것이냐, 아니면 됐고 여기 한 1월 중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한 2월 중순 한 달 박스권 마무리하고 그냥 고! 조금 뭐가 좀 약하긴 한데요. 근데 일단은 박스권을 돌파할 것이냐, 이번이 관건이고 못 돌파한다 그러면 또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지금 막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거래는 적어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첫 번째 박스권으로 유지가 되면서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할 것이냐, 상단 그렇게 되면은 5,376이니까 한 5,400이겠죠. 이거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인데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하고 거래가 다시 탁 들어간다, 전 좋은 현상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게 마무리가 끝나느냐, 오히려 몇 번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가 쭉 줄어드는 거래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중요할 거기 때문에 쭉 빠지는 모습들이 확인돼야, 그러면 박스권 갔다 왔다를 통해서 잠깐만 이거 정신없는데 라고 해서 좀 시장이 워워워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거래는 줄여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까 잠깐 빅스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빅스 지수가 다시 20대로 미국 시장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S&P 500 같아요. 기준으로는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우려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살아나네, 아이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또 그거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가상화폐나 또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재들,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을 되기 시작하면서 빅스를 그 20대 밑으로 워워워 하기 시작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보고 시장을 일단 좀 타진하되, 지금은 네, 일단
또 주말에 여러 가지 언급도 많이 들었겠지만 현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오히려 더 불안할 것 같아요. 이러다가 올라가는 거 보고 아유 다시 반등하니까 나 잘했어 잘 참았어 하고 있다가 또 밀리게 된다 그러면 아 나 지난번에 좀 현금 좀 챙길 걸 이런 쪽으로 나오죠. 그래서 적어도 지금은 한 10% 20% 정도는 갖고 계셨다가 그렇다고 지금 주력 섹터 주력 종목들은 절대 그래도 갖고 있다. 절대 손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좋아 보이는 거 지금까지 끌어왔고 수익도 나 있는데 거기다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거마저 건드려? 이게 수익의 중점 원이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현금을 10% 20% 갖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혹시나 주력 섹터 오래 끌어온 종목들을 뭐 박스권 하단부 돼서 밑으로 밀릴 것 같으니까 이걸 정리할까봐 안 그러면 현금이 좀 있다 그러면은 아예 걱정 마. 예 그냥 내가 저거 더 사줄게. 이런 쪽에 마인드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그래서 현금이 필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혹시나 그러면 박스권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난번에 요 상태에서 올라갔던 때 주도 섹터와 요 상태에 올라갔던 주도 섹터가 바뀝니다. 짧게 보게 되면 이때는 우주항공이 주도를 했어요. 올라갈 때도 그러니까 계속 강했죠. 지금은 뭐가 주도합니까? 예, 태양광이 주도합니다. 시장이 같은 모습들이라도 그때마다 주도하는 섹터들이 좀 다른 모습들이 있죠. 그럼 그거 뭐 좀 다 매일 이렇게 지금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합니까? 또 그러고 하면 쳐줘야죠. 요즘은 태양광이라며 이리 와봐. 잠깐 나랑 놀자. 그래서 태양광 종목들도 딱딱딱 들어가고 이것도 하나의 묘미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오늘 그냥 한 5%만 먹고 나올게. 땡큐 이러고 나올 수 있는 것도 현금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나 여전히 우주항공 좋아 보여. 근데 우주항공이 좀 목에 차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그때 맞게 그때 이제 또 스타일리시하게 트렌디하게 매매하는 것도 페피보다는 패주 패션에 맞는 주식을 하는 사람 패주고 싶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갈 수도 있는 매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가면서 이럴 때는 시장의 변동성도 관리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섹터가 나온다 그것 좀 대응하고 이런 것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쪽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대응도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뉴스를 통해서 이것저것 한번 또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LG노텍이 자화전자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예전에 두 친구는 항상 애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친구입니다. 애플이 요즘 좀 주춤하다 보니까 지금 LG노텍 자화전자도 좀 위축되는 모습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공급 어차피 LG노텍이 강점이 있는 게 카메라 모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눈을 공급한다. 결국은 이게 삼성전기랑 스토리가 비슷해요. 삼성전기도 그때 테슬라에 카메라 공급한다라고 하면서 레벨업 되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여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 LG노텍 조금 좀 주가가 부진하죠. LG노텍 근데 분위기는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틀었네요. 그러니까 이쪽과 삼성전기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삼성전기는 턴하고 MLCC를 중심으로 갖고 있고 플러스 알파 그런 쪽이다 보니까 고르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기가 훨씬 나아요. 훨씬 난데 이게 격차를 좀 좁힐 수 있을 것이냐 한쪽에서 보는데 그렇게 되면 또 LG전자가 또 올라와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LG전자 그래도 모습 나쁘지 않아요. 지금 쌍바닥 만들어 놓고 중심적인 자리에서 안 만들어 놓고 고점 돌파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쁘지 않죠. 거래 딱 줄여서 대기하고 있고 그러면 나쁘지 않은데 이런 쪽에서 또 이제 그걸 받아볼 수 있느냐라는 것들 자화전자 한번 볼까요? 자화전자 아이고 언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네 똘똘한 모습들로 바뀌어 있네요. 그런 쪽에서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 창사일의 최대 실적 뭐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강한 모습들이 나오죠. 한때 자화전자도 그러네요. 이거 월봉사고 볼까요? 돌파했네요. 박스권. 워낙 투자를 잘했고 LG 디노텍 주변 부지에다가 구미 3단이죠. 그쪽에다가 미리 돈 쏟아붓고 해놨기 때문에 이제 들어와 물량 들어와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는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다음번에 좀 보자 라고 봐야 될 거고요. 테슬라가 태양광에 대해서 또 관심 많은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전지 생산을 100기가와트 그래서 뉴욕, 아리조나, 아이다호 공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미국이 연간으로 이 정도를 100기가와트를 생산한다? 미국이 지금 현재가 그 정도가 보게 되면은 이거 한번 볼까요? 태양광 산업협회에 보게 되면 미국의 태양전지 생산 능력은 현재 3.2기가와트 30배를 늘린대요. 그래서 30배를
2028년까지 구축한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그렇다고 해서 밸류체인상 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집중한다. 쪽으로 갈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요거는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쪽에 페브로스카이트 이쪽 맞죠? 맨날 이름 틀리는 그쪽을 좀 강화시키면서 기술력을 끌어올려서 그런 어떤 한 단계 레벨업된 기술을 갖고 있는 쪽으로 좀 더 바라보겠다는 쪽들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육성 의지도 크고 이런 차원 쪽에서 지금 이제 태양광 쪽들도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어제 사마페인트였네요. 예, 이거 잠깐 볼까요? 이거는 이제 하나솔루션과 같이 뭐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아, 예. 사마페인트가 이제 또 예, 그 태양광 쪽으로까지 붙여 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 가끔씩 뭔가 번쩍번쩍 나오는 종목이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예, 하는데 계속 갈 것이냐 아직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그냥 보고 또 이제 장중의 변화 보고 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그런 쪽 말고, 만약에 노린다 그러면 하나솔루션이 맞겠죠. 근데 이거는 공매도 청산까지 같이 붙이면서 계속 올라오네요. 근데 일단 대차 감소가 바로 빡빡 들어오는 거죠. 이게 숏매도 숏커버링이 들어온다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와, 많이도 잔고가 감소가 되네요.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쫓아가야 되겠느냐? 지금 쫓아가기는 조금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다시 한번 흔들림 나오게 되면 그때는 한번 해볼게 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단기 과열 붙었습니다.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또 가볼까요? HD 현대일렉트릭 비테크양 공급 증가 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어제 보니까 LS 일렉트릭 이쪽도 LS 일렉도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가기 위해서 협력한다 라고 하다 보니까 이쪽들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들 강하고, 또 그런 거 있죠. 원자력 요즘 뜨고 있고, 거기다가 또 태양광 뜨고 있고, 전력들 뜨고 있고, 거기다 또 이제 블루에너지에 또 SFC까지 뜨고 있고, 그럼 결국에는 이거 다 누구한테 수혜냐? 모든 건 얘네들이 다 해. 내가 뒤에서 내 거 필요할 걸 변압기 들어오고 있고, 이번엔 배전반이 변압기만큼 큰다고 하는 리포트도 나오기 시작하죠. 배전반도 중요하다. 그러면 배전반에 또 강자 LS 일렉트릭도 강한 모습들이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쪽들은 전력 설비 쪽은 그래도 한 종목씩은 다 갖고 계시죠? 좀 주식 좀 하신다 그러면 한 종목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하나씩은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 뉴스로는 요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루머긴 한데 이제 벤치마크화해서 이제 반영하는 비율들을 코스피 11%, 예전에는 코스피가 14%, 코스닥이 5%인가 이랬었는데 똑같이 동등한 비율로 11% 하겠다. 안쪽으로 루머 나와 있어요. 그게 정보 아닌 것 같고 이제 반영하는 비중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을 많이 챙긴대 라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액티브 ETF. 액티브가 뭔지 아시죠? 일단은 패시브는 그냥 따라오는 건데, 액티브는 펀드 매니저가 나 이거 좋아 보여. 코스닥에 이쪽들 더 늘리겠어. 라고 마음껏 또 이제 더 공격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나오는 ETF가 출격이 된다. 3월 초에 상장 예정이래요.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 패시브뿐만 아니라 액티브 쪽으로 가면서 거기다 오는 코스닥에,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만약에 활성화되고 있고, 타임폴리오도 그렇고 또 그 VIP 이쪽도 그렇고 이제 몇 개 회사들이 사모펀드 쪽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종목 장세가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어떤 섹터와 종목이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패시브 쪽 외에 이쪽이 두드러지게 갈 수 있는 환경들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여기 돈이 몰린다? 그러면 또 중요할 것 같고, 아마 정부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무슨 그냥 복잡하게 그러지 말고 종목 사지 말고 ETF 이런 거 사라고 유도를 하는 쪽으로 약간 세제 혜택이나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거 화랑시대가 나오죠. 그럼 저희는 뭐하냐? 요 안에 들어간 종목들이 뭐가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보게 되면서 거기에 맞는 종목들 쪽으로 저희도 대응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뭐 어렵다 그러면 ETF 하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왠지 또 트레이더 입장 쪽으로 여기서 같이 시장에 호흡하면서 매매한다. 그러면 저라면은 종목을 좀 더 챙겨볼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쪽으로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나마 코스닥에서 좀 싼 거보다는 싼 걸 노리진 않을 것 같고, 성장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것들, 종목 장세가 좀 더 활발하게 나올 수 있다.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어제 강했던 섹터와 종목들 한번 좀 쭉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블로그에 올려졌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반도체 소부장 강합니다. HBM 좀 강하죠. 어제 보니까 DI, YC 이런 것들 강하면서 전통 본진 장비 외에 나머지 쪽들도 HBM에 신경 쓴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강하고, 유리기판 셌고 CXL도 테스트 장비 쪽이죠. 네오스, 멕시콘 이런 것들 강한 모습들이고, 소재 쪽들도 여전히 강한 모습들 쪽에서 디자인하우스 이쪽까지 강하다. 그러니까 좀 약간 확대해서 보고 있고, 범용 장비 물론 강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게 아직까지는 흐름인데, 일단 뭐 무리한 대응은 좀 그렇고요. 일단 갖고 있는 지난 뭐 한 2, 3주 전부터 반도체 소부장 많이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지금 한 뭐 절반 이하 정도만 갖고서 흐름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밍을 보는 게 좋겠죠. 또 원자력 쪽도 계속 또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고,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중심으로 또 끌고 가고 있는 모습들 강하다. 스마트폰 부분은 얘기 드렸죠. 디스플레이가 좀 변하기 시작하면서 폴더폰 이어진다. 이거 둘 다 애플 향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다. 기판 쪽까지 강하다. BH가 실적을 오랜만에 흑자로 발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습들 참 오랜만에 이런 것도 나오고 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예전에 되게 긍정적으로 봤는데 주가가 횡보하다 보니까 고민 하다가 결국에는 요 장기 평선 여기 있죠. 여기서 버텨냈네요. 이럴 때가 제일 힘들어요. 야, 저거 좀 할 수 있을까? 버텨낼 수 있을까? 버텨내면은 번쩍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올해는 실적 변화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가 이런 게 될 때가 제일 힘들어요. 거래는 딱 터지고. 그래서 일단 이번에도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긴 봐야 되겠는데, 여전히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다.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일단 또 추가 반대,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은 들어요. 설 전에 시장은 좀 버텨주겠어 라고 하지만 아직 모르겠습니다. 변동성이 끝났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리 좀 하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적정임금 갖고 시장에 좀 대응하는 전략들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좋아요가 함께하는 저희 파워 시황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저희는 내일 7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파이팅하는 대로 하루 되십시오. 연휴 전에 열심히 뛰어야겠죠?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